드디어 게임판이 바뀝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구글이에요. 걔들이 게임판을 뭘로 바꾸는데 클라우드 게임판으로 바꿉니다. 90년대의 오락실이 2000년대의 PC방이 됐었고 밀레니엄 PC판이 2010년 모바일판이 됐었죠. 게임판 10년 주기설 2019년이니까 또 한번 바뀔 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판이 좀 커요. PC, 콘솔, 모바일을 싹 다 아우르는 초대형 새 판짜기입니다. 구글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걸까요? 이 와중에 MS, 아마존, 애플, 소니, 엔비디아 얘들은 뭐하고 앉았는 걸까요?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이 반드시 망할 거라 확신하는 전 세계의 IT 전문가들은 왜 하필 인벤과 루리웹에만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구글이 핵폭탄을 떨궜습니다. 2019년 내에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스테디아를 런칭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건데 클라우드? 구름? 그게 뭔데? 검색해봐도 이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클라우드 구름이죠. 어디서든 보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어디서든 구름 쳐다볼 수 있듯이 어디서든 똑같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영화를 DVD로 본다. 이건 클라우드가 아니야. 왜? 딴 데 가서 보려면 DVD 플레이어랑 DVD를 들고 다녀야 되거든. 구름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지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본다. 이건 클라우드에 가까워. 어디서든 볼 수 있거든. 그럼 웹하드에 영화 파일을 넣어두는 건 클라우드일까요? 비슷한데 미묘하게 약간 달라요. 어디서든 접속되는 건 맞는데 귀찮게 다운받아야 되고 내 컴에서 재생시켜야 되잖아. 구름에 손을 넣어서 뭘 꺼낼 수 있나요? 구름은 멀리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웹하드 입구를 클라우드라기엔 살짝 애매하지. 바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클라우드라는 게 원래 뜬구름이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 어디서든. 2. 노 다운로드. 3. 내 기계는 보여주기만. 이거야 이거. 구름 속에서 다 처리해서 그림만 쏴준다. 딱 이 그림. 여튼 설명충 노노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이 좋은 게 도대체 뭔데? CDP 해! 이 네 가지가 없어서 좋아요. CDP 해! 클라이언트의 C, 내 컴에, 내 폰에 다운받아 까는 거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이게 없어서 좋아요. 스테디아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라 다운받거나 패키지 살 필요 없이 그냥 서버상에서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컴 사양, 폰 용량, 콘솔 기계값 걱정 안 해도 돼요. PC나 핸드폰은 그냥 디스플레이 역할만 해주는 거야. 똥컴 똥폰으로도 무거운 게임들 잘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 디바이스의 D, 기기라는 뜻이지요. 디바이스 제약이 없어서 좋아요. 포트나이트가 크로스 플랫폼으로 유명하다는 말씀은 전에 드렸었죠. PC, 플스, 엑박, 모바일 유저가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게임은 그거보다 발전된 형태지요.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실에서 게임하다가 하던 그대로 폰으로 옮겨서 지하철에서 게임하다가 하던 그대로 집 TV로 옮겨서 거실에서 게임합니다. 똥 마려우면 폰 들고 똥 싸면서 계속하면 되고 로그아웃, 재접속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유튜브 같은 거예요. 유튜브는 어느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같은 계정에선 보던 부분에서 그대로 다시 재생되죠. 그런 거지. 내가 가진 기기끼리만 제약 없나요? 아니야. 심지어 내가 플레이하다 막힌 부분을 친구 디바이스로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아우 겜고자 병신아 이것도 못 깨냐. 소리는 듣겠지만 어쨌든 금손 친구가 쉽게 깨서 똥손인 나한테 넘겨주면 좋잖아요. 자, 디바이스에 제약이 없으니 당연히 장소, 인터넷만 들어오는 곳이면 플레이스의 P도 제약이 없는 거지요. CDP에서 CDP까지 나왔죠. 마지막 해를 봅시다. 바로 핵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치명적인 핵들은 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거나 서버와 클라를 오가는 패킷을 가로채서 이루어져요. 개개인의 클라이언트 환경을 회사 서버만큼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클라우드 게임은 서버상에서 모든 연산을 마치고 최종 화면만 클라이언트에 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핵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모든 핵이 사라진다고 안 했습니다. 이미지 스캔 핵은 못 막는 거 저도 압니다. 12노노요. 핵 없는 배그 겁나 쩔지 않나요? 아 참, 같은 이유로 인해서 복돌이들도 사라집니다. 아 이건 누군가에겐 악재려나? 님 구글 직원임? 숙제 영상임? 왜 좋은 말만 함? 근데 전 구글 직원도 아니고 숙제 영상도 아니거든요. 구글에서 숙제 주는 급은 뭐 이 정도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턴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구글 스테디아의 성공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려사항은 세 가지. 개쩐답입니다. 일단 개를 보지요. 바로 게임풀입니다. 인재풀이 두텁다, 선수풀이 빈약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게임풀이 바로 게임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빵 빌 게이츠까지 앞세워서 엑스박스 밀었는데 잘 안 되지요. 헤일로 말고는 할 게임이 별로 없어. 게임풀이 빈약해. 구글 스테디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게임풀이 못 받쳐주면 제2의 엑스박스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과연 상황이 어떨까요? 일단 시작이 나쁘
나쁘진 않아 보여요. 발표 때 이름 등장했던 서포 친구들이 쟁쟁합니다. 얼리얼, 유니티, 걸칸, 하복, 리눅스, AMD 등 얘들 다 게임 만드는데 필요한 엔진들, 환경들, 하드웨어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게임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회사들이랑 스테디아 위에서 친구 먹어놨다는 거지요. 저 도구들 써서 만든 히트작들을 스테디아용으로 쉽게 옮길 수도 있고 저 도구에 익숙한 개발사들이 새 게임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행사장에서 시연한 게임이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였고 또 둠 이터널도 확정이 됐고 위쳐도 거의 넘어왔다는 소문도 들려요. 그리고 EA, 에픽, 스퀘어 에닉스처럼 멀티 플랫폼 좋아하는 마당발들은 당연히 스테디아 쪽으로도 긍정적이겠지요. 또 핵 때문에 피똥 싸는 총싸움 게임들 배틀그라운드, 포트나이트, 에이펙스 레전드 이런 애들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우드는 핵 면역 쩐다고 총싸움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도 스테디아 긍정적일 겁니다. 또 구글 돈 많지요. 몬스터헌터처럼 쩌는 게임 갖고 플랫폼들 사이에서 딜 쳐서 몸값 높이는 간제비들한테도 미니멈 개런티 걸고 쭉쭉 손 내밀 거고 또 어항에 바위만 채울 수 있습니까? 막 사이사이 모래도 채워야지. 대작 사이 맥보줄 작은 게임들 필요하잖아. 요즘 홍보비 단가 높아져서 작은 회사들 점점 힘들거든요. 될성 보는 떡잎들 잘 골라서 구글에서 개발 지원비 넣어주면 좋은 인디들 스테디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쩐을 봅시다. 쩐 바로 가격이에요. 과금에 대한 정식 발표는 올 여름에 한다고 했는데 여튼 스테디아는 월구독 형태의 BM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액이라는 거지요. 가격이 스테디아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분들의 예상은 이래요. 전례로 미뤄볼 때 플랫폼 한착을 위해서는 트리플 A급 게임 최소한 4-5개는 들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트리플 A급 게임 가격은 대부분 개당 5만원 이상이다. 이 게임 회사들에게 충분히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월정액 꼴랑 1-2만원 받으면 그 나눠줄 돈이 나오겠나? 구독료가 싸면 개발사 몫이 작아지고 비싸면 유저가 외면할 테니 가격 경쟁력이 없다 라는 건데 이건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스테디아는 기존 파일을 뺏는 게 아니라 파일을 넓힌다는 거지요. 하드코어 유저가 콘솔 버리고 넘어오게 만들겠다 라기보다는 콘솔 게임이 비싸서 혹은 PC 사양이 딸려서 게임 많이 못하던 미드코어, 라이트 유저들을 작은 구독료로 새롭게 끌어들이겠다는 거지요. 개발사 입장에선 CD 한 장 팔아 2만원 남기던 걸 스테디아 때문에 5천원밖에 못 남긴다가 아니라 5천원 추가해도 개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서구권에서는 넷플릭스가 DVD 대여점들 멸종시키면서 저렴한 구독형 클라우드의 대성공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게다가 구글의 본질은 광고 회사라는 거 잊으면 안 되지요. 유튜브 연계해서 갖가지 광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거고 또 구글이 돈비 이블 이 사원 벌인 거 아시죠? 노골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슬쩍 인앱 결제, 부분 유료와 BM 곁들여서 이리저리 벌충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시장 한창만 되면 그때부터는 규모의 경제로 굴러가잖아요. 돈 많은 구글이니까 한동안은 믿지고 장사하면서 플랫폼 안착 시도하겠지요. 저렴한 월 구독료로도 줄 거 다 주면서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답을 봅시다. 바로 응답성. 이게 바로 스테디아 안착을 장담 못하게 하는 최종 보스지요. 자, 클라우드는 구름에서 다 처리해서 그림만 쏘는 거라 했습니다. 기존의 클라이언트 방식은 이래요. 입력 결과를 산출한다. 티모의 피격 박스에 공격 판정이 접촉했다. 티모의 HP 잔량 계산 결과 티모는 찢겼다. 서버 처리 결과를 수신했다. 키, 헙, 집, 애니메이션 파일을 찾아 화면에 출력하겠다. 자, 회사 서버 기기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는 정보는 티모 피를 깎아라, 티모가 찢겼다 라는 명령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그림 파일들을 움직여서 티확짓을 화면에 표현해내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방식은 꼴랑 명령문 몇 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초당 60장짜리 그림들로 뿌려줘야 됩니다. TXT 파일, VS, 동영상 파일 보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응답 속도 훨씬 느리겠죠. 왜 응답성이 최종 보스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실제 시연 상황에선 어떻습니까? 해본 사람마다 후기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여튼 100에서 200ms 정도로 체감이 된대요. MS 소문자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고 밀리세컨드입니다. 1000분의 1초. LOL 로딩 화면에 뜨는 이 녹색 불 옆의 숫자가 소위 핑이라고 부르는 응답 속도죠. 내 입력이 서버 찍고 다시 내 PC로 되돌아오는 시간 보통 10핑 안팎으로 나오시죠. 10ms이란 소리예요. 근데 스테디아는 100ms 즉 0.1초가 넘는다고? 자, 북미 섭 접속하면 보통 150ms 정도 나옵니다. LOL로 치면 애쉬공 봤는데도 못 피하고 알리 꽁꽁 안 되는 답답한 응답 속도죠. 할만 나겠습니까? 스테디아 망했네 소리 나오시죠? 근데 글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 시연장 영상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어떠세요? 의외로 티 안 나는데? 티 많이 나는데? 팁을 꽤 갈릴 거라고 봅니다. 스테디아의 응답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시연 최적화를 했다고 해도 시연장 상황이 너무 열악했다. 전 세계 IT 너드들 한자리에 모인 통에 안테나가 거의 한두 칸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들은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콘솔 네트워크 플레이 등장 전에는 1프레임에도 승패가 갈리는 대전격투 게임은 네트워크로 절대 못할 거다. 라는 회의론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정작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고 유저들이 딜레이에 적응하기도 하면서 네트워크 대전이 활성화가 잘 됐죠. 또 제가 예전에 로스트아크 영상에서 실수를 하나 했었는데 무선 마우스 응답 느리다는 거, 그게 초기에나 그랬지 금방 또 극복이 돼서 이젠 프로게이머들도 무선 많이 쓰거든요. 이런 사례들로 미뤄볼 때 스테디아 역시 체감 적응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이제 곧 5G 세상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응답성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긍정론자들의 의견이죠. 구글 역시 게임 런칭 시기들을 잘 조율할 겁니다. 초기에는 응답 속도에 영향을 덜 받는 1인 플레이나 턴제 게임 위주로 내면서 보완을 하고 차차 FPS나 멀티 액션 등 민감한 장르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클라우드 게이밍의 일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이제 그걸 봅시다. 구글만의 이야기요. 구글이라면 구글이라서 오로지 구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이야기들. 스테디아가 IT계 핫 이슈인 건 맞지만 의외로 코어 유저층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면 이미 알려진 이슈라서 그래요. 심지어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망했던 기술이거든요. 2012년 LG U+의 C게임즈, KT의 위즈게임, 2014년에 SKT 클라우드 게임, 일단 한국 이통 3사마저 다 해봤다 다 망했어요. 당시 모바일판에 휩쓸린 것도 있고 지금보다 통신기술도 훨씬 구렸기 때문이죠. 뭐 이건 이전 세대 얘기라 참고가 안 된다 치면 소니의 PS Now, 엔비디아의 GeForce Now, 엑스박스의 엑스클라우드, 아마존의 애플까지 이미 다 부분 서비스 중이거나 계획 발표했었죠. 클라우드 말고 구독 방식으로 보자면 EA 프리미어나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 는 아예 이미 상용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디아가 이 정도로 주목받는 건 구글빨이라는 것도 부정은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개념 자체는 혁신이 아닐지 몰라도 스케일까지 같이 보면 분명히 오지는 게 맞아요. 아까 게임풀하고 가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클라우드라는 게 안착을 위해선 규모가 진짜 중요합니다. 구글이 개발자들을 뭘로 꼬시고 있냐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200개국 이상에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다. 우리 파트너들은 4년 동안 총 1100억 달러 이상 벌어갔다. 이게 우리 스케일이야. 이래도 구글 스타디아에 안 들어올 수 있다고? 게다가 또 유튜브의 스케일로 꼬십니다. 테라비 시대 끝나고 이제 유튜브 세상인 거 알지? 월 시청자가 20억 명이거든? 유튜브가 우리 거라는 거 알지? 이게 유튜브가 스테디아랑 어떻게 맞물리냐면요, 예를 들어 시청자 대전합니다. 방제 뭐뭐뭐 비번 뭐뭐뭐. 아니 파란 팀으로 가라고요. 아니 뭐 5.5 자리에 계시면 어떡해요. 아씨 반 깨고 다시 만들게요. 이런 구차하고 귀찮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냥 유튜브 보다가 스테디아 버튼 누르면 바로 그 게임 시작되고 바로 유튜버랑 같은 방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사소한 거 같아도 이 귀찮음은 오로지 유튜브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아까 최종 보스 응답성 기억나시죠? 이 스테디아 게임 패드 다른 패드들처럼 블루투스 방식으로 기계를 한 단계 거쳐서 쏘는 게 아니라 패드 자체에서 와이파이로 바로 쏴요. 하드웨어 단계 한번 줄이는 것도 응답성 높이는데 솔찬히 기여를 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한국 게이머 한정으로 이런 응답성 이슈가 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 중에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대만이라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근처 나라라고 해도 직선 거리만 1500km인데다가 막 부산 찍고 상하이 찍고 막 그러고 바다 건너가는 거라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걱정거리 하나는 줄었군요. 제식백과 자, 보셨다시피 저 김성우에는 개인적으로 스테디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제 별명 김펠랭거, 히오스의 성공과 던파의 실패를 확신했던 미친놈. 결론 스테디아는 반드시 폭망한다. 여기서 잠깐 천자문 외우고 갑시다. 이빨망 인가성 루빨망 루가성. 뭡니까? 인벤이랑 루리앱에서 빠는 건 망하고 까는 건 성공한다는 법칙이지요.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망고불변의 인과율입니다. 인벤 루리앱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스테디아를 까고 있습니다. 김펠레와 일루가성, 이 두 인과율이 정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세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